전 세계 국가들이 권력을 투사하는 방식을 32년간 연구하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공격은 눈에 보이는 것을 파괴하는 공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짜 치명적인 공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즉 현대 생활에 너무나도 근본적이어서 그 존재 자체가 당연시되고 오직 사라진 순간에만 인지되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를 파괴하는 공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모든 대양의 바닥에는 약 436개의 해저 케이블이 깔려 있으며 이것이 전 세계 국제 인터넷 트래픽의 95%를 나르고 있습니다. 위성이 아니라 케이블입니다. 해저 케이블 네트워크는 위성 통신의 백업 시스템이 아니라 절대적인 주력 시스템입니다. 위성이 처리하는 국제 인터넷 트래픽은 약 5%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케이블이 담당합니다. 구글 검색, 금융거래, 동맹국 간의 군사통신, 이메일, 화상통화, 클라우드 컴퓨팅 운영, 인공지능 질의, 은행 지침, 주식시장 거래까지 이 모든 것의 95%가 해저에 무방비 상태로 놓인 케이블을 통해 이동합니다. 이 케이블들은 대부분의 구간에서 감시되지 않으며 그 어떤 방어 체계로도 절단 행위를 완전히 막을 수 없을 만큼 물리적으로 취약합니다. 어젯밤 1시 47분 북대서양과 지중해, 발트해 그리고 태평양 진입로에 이르는 7개 지점에서 동시에 합동작전을 수행하던 러시아 해군 자산이 전쟁 역사상 가장 정밀하게 조율된 인프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단 11분 만에 4개 대양에 걸쳐 42개의 해저 케이블이 동시에 절단되었습니다. 이번에 마비된 케이블들은 대서양 횡단 인터넷 트래픽의 95%, 유럽과 아시아 간 인터넷 트래픽의 87%, 그리고 유럽 주재 미국 해군사령부와 작전 지역을 연결하는 특수 군사통신 인프라를 실어 나르던 것들입니다. 오늘 아침을 기점으로 글로벌 경제가 의존하는 국제통신망은 단순히 느려지거나 정체된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해저에서 42개의 케이블 절단 지점을 찾아내 통신을 복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며칠 수준이 아니라 수개월 단위로 측정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는 러시아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케이블을 절단했는지, 95%의 인터넷 손실이 현대 문명의 모든 영역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의존해온 인프라가 사라진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류 언론이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4가지 핵심 질문에 대해 사실 그대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러시아는 어떻게 4개 대양에서 11분 만에 42개의 해저 케이블을 동시에 절단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어떤 특수 해군 자산과 작전 계획, 정보 준비 과정을 거쳤기에 이것이 전쟁사에서 가장 정밀하게 조율된 인프라 공격이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 작전이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되어 왔는지 밝히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인터넷의 95%가 손실되었다는 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시장, 군사통신, 공급망 관리, 의료, 인프라, 비상서비스 등 해저 케이블 연결에 의존하는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고 이 연결이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달 동안 끊겼을 때 각 시스템이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셋째, 왜 이 케이블들을 빠르게 수리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깊은 바다 깊은 곳에서 42개의 케이블 파손 위치를 찾고 수리하는 과정에 기술적, 물류적, 작전적 한계를 상세히 설명하고 케이블 복구에 필요한 시간이 왜 러시아에게 위성 백업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수개월간의 통신 우위를 제공하는지 분석하겠습니다. 넷째, 러시아가 케이블을 절단한 전략적 목표가 무엇인지 분석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국제 인터넷 연결 없이 작동하는 세상이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그리고 절단 시점이
전체적인 갈등 전개 과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분석은 지난 10년 동안 화면을 터치해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미칠 파급 효과를 담고 있습니다. 42개의 케이블 절단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심층 분석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인터넷 연결에 업무나 자산, 일상이 걸려있는 주변 분들에게도 이 보도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작전 내용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류 언론들은 이번 케이블 절단을 단순한 사보타주, 즉 러시아가 언제든 실행할 수 있었던 비교적 간단한 작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규정은 4개 대양에 걸쳐 11분 만에 42개의 케이블을 동시에 절단하는 데 필요했던 작전의 복잡성을 간과한 것입니다. 이 작전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친 결과물이며 각 단계별 특성을 보면 매우 깊고 장기적인 정보 수집과 작전 계획이 선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케이블 지도 작성입니다. 해저 케이블의 위치 자체는 비밀이 아닙니다. 케이블 업계는 상업적, 항해 목적으로 경로 지도를 공개합니다. 선박들이 케이블 위에 닻을 내리는 것을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개된 지도에는 각 케이블 경로의 구체적인 수심 프로필이나 각 지점의 정밀한 좌표 혹은 어느 지점을 잘라야 가장 효과적이고 수리가 어려운지 등의 세부 정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 해군 정보부는 지난 20년 동안 해저 케이블 경로에 대한 체계적인 수심 측량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단순히 케이블의 위치뿐만 아니라 케이블이 해저 어디에 안착해 있는지, 어떤 퇴적물이 덮고 있는지, 그리고 절단 및 복구 작전에 영향을 미치는 국지적 조류 패턴이 어떠한지까지 모두 지도화했습니다. 이 작전을 위한 정보 준비는 현재의 갈등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진행되었습니다. 2단계는 자산 배치입니다. 7개의 지리적 위치에서 11분 동안 동시에 작전을 수행하려면 작전 개시 전에 각 절단 위치에 자산이 미리 배치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과학연구라는 명목하에 해저 케이블 경로를 추적해온 러시아 해군 자산, 구체적으로 얀타르급 해양조사선과 로샤리크 심해 잠수정들이 몇 주에 걸쳐 각 절단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얀타르급 선박은 단순한 해양조사선이 아닙니다. 이 선박들은 심해 잠수정, 케이블 조작 장비, 저면 조사 소나 등 케이블 절단 작전에 필요한 요구 조건과 정확히 일치하는 기능을 갖춘 정보 수집 및 수중 인프라 방해 플랫폼입니다. 서방 해군 분석가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들의 연구 목적 위장을 주목해왔습니다. 7척의 얀타르급 선박과 관련 심해 잠수정들이 몇 주 동안 인내심을 갖고 7개 절단 위치에 사전 배치되는 과정에서 미국 해군 정보부가 즉각적인 위협으로 판단할 만한 이례적인 군사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케이블이 지나가는 해역에서 늘 하던 대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3단계는 11분간의 실행입니다. 조율된 시간 신호에 맞춰 7척의 모선에서 심해 잠수정들이 일제히 출격해 지정된 케이블 위치로 하강했습니다. 각 잠수정에는 지정된 절단 지점의 케이블 수심과 매설 상태, 케이블 종류에 맞춰 유압 가위, 다이아몬드 와이어 커터 또는 폭발성 절단 장치 등 특수 절단 장비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전체 작전 시간이 11분에 불과했던 것은 단 하나의 절단 사건으로 인해 다른 위치에 경보가 울리거나 복구가 완료되기 전에 방어 태세가 갖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한 시간 조율과 규율이 적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절단부터 마지막 절단까지 단 11분이 걸렸고 그 결과 42개의 케이블이 끊어졌으며 4개의 대양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11분을 가능하게 만든 준비 과정에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42개의 해저 케이블 절단으로 발생한 글로벌 인터넷의 95% 손실이 가져온 구체적인 파급 효과를
시스템별로 세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인터넷 손실이라는 단순한 문구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설명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터넷은 단일 시스템이 아니라 수백 개의 핵심 시스템이 작동하는 기반 인프라이기 때문입니다. 국제 대역폭의 95%가 차단되면서 발생하는 결과는 인터넷 그 자체가 아니라 인터넷이 실어 나르던 모든 사회 기반 구조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과 은행 시스템은 당장 실시간 운영에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거래 처리와 결제 시스템, 시장 데이터 분산 등 금융시장의 정상 작동을 가능케 하던 모든 축이 해저 케이블 연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수조 달러 규모의 국제 금융 거래를 처리하는 스위프트 국제 결제 시스템 역시 전적으로 해저 케이블을 통해 메시지를 전송해 왔습니다. 오늘 아침을 기준으로 스위프트의 처리량은 평소 거래량의 약 3%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머지 97%의 국제 결제 처리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이며 이로 인한 금융 마비가 글로벌 경제에 입히는 하루 단위의 손실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하루 경제 생산량을 합친 것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케이블이 절단된 상태로 방치되는 매일매일이 글로벌 경제 붕괴를 심화시키는 구조입니다. 국가 간 물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신용장, 지급보증, 통화 해지 수단 등 국제 무역금융 역시 스위프트 연결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금융지침이 전달되지 않아 항만에 그대로 묶여있는 컨테이너 선들은 공급망 붕괴를 보여주는 가장 직관적인 지표이며 그 여파는 30일 이내에 일반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와 재고 부족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군사통신 분야의 타격도 심각합니다. 이번에 절단된 특정 케이블들 중에는 미국 유럽사령부와 산하 작전 지역을 연결하는 암호화된 군사통신 인프라, 나토의 지휘 통제 구조, 그리고 위성통신 용량을 초과하는 대규모 대역폭을 요구하는 정보 공유 네트워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사용 위성통신은 케이블 기반 군사통신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습니다. 위성은 음성통신이나 저용량 데이터 교환에는 충분한 대역폭을 제공하지만 현대 군사작전의 필수적인 대규모 정보 데이터 전송, 실시간 감시 데이터 공유, 고밀도 지휘 통제 메시지 교환에 필요한 대역폭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통신축을 케이블에서 위성으로 강제 전환한 나토 군사작전은 현재 지휘 통제 대역폭이 약 80% 감소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역폭이 80% 감소한다고 해서 군사작전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작전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고 정보 접근성이 크게 제한되며 특히 케이블에 비해 도청이 훨씬 용이한 위성통신의 특성상 러시아의 정보 수집 역량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인공지능 인프라도 마비 상태입니다. 기업, 정부, 개인의 컴퓨팅 작업을 처리하는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는 여러 대양을 가로지르는 해저 케이블 연결을 통해 유기적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이번 케이블 절단으로 인해 버지니아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가 유럽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기업들이 이메일 처리, 데이터베이스 조회, 거래 처리, 인공지능 서비스 등 일상적인 업무 운영을 위해 의존해온 컴퓨팅 용량 확보가 전면 차단되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중단으로 인해 유럽 기업들이 입는 경제적 손실은 케이블이 끊겨 있는 동안 하루 평균 약 4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의료 인프라 역시 보이지 않는 재앙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대 의료 시스템이 의존하고 있는 원격 의료 시스템, 원격 진단 장비, 의약품 공급망 관리 시스템, 의료 연구 데이터 공유 인프라는 모두 이번에 절단된 해저 케이블을 기반으로 구동되어 왔습니다. 환자 기록 시스템을 해저 케이블로 연결된 미국 데이터 센터의 클라우드 인프라에 의존하던 런던의 한 병원은 현재 임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의료 인프라의 마비는 화면에 화려하게 표시되거나
극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케이블 연결이 제공하던 데이터 지원 없이 내려지는 모든 임상 현장의 결정 속에서 조용하고도 치명적인 피해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 복구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적, 물류적, 작전적 한계를 통해 왜 수리 기간이 수일이 아닌 수개월 단위가 될 수밖에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케이블 수리는 자원의 대규모 투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물리학적 한계와 절차적 제약이 따르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해저 케이블 복구는 크게 4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는 파손 위치 판별입니다. 해저 케이블이 절단되면 시스템을 통해 신호 유실은 즉각 확인되지만 정확한 절단 좌표를 곧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이를 찾아내기 위해 통상 시간 영역 반사 측정법을 사용합니다. 케이블 내부로 신호를 보낸 뒤 절단 지점으로부터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측정법의 오차 범위는 대략 케이블 길이 기준 1km 안팎입니다. 그러나 심해저에 깔린 케이블의 실제 위치는 조류나 최초 매설 지도와의 오차 등으로 인해 표면 좌표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상 조건이 좋은 상태에서 잘 조사된 케이블 단 한 개를 찾는 데만 보통 48시간에서 72시간이 소요됩니다. 북대서양의 겨울철 악천후 속에서 최대 5,000m 수심에 이르는 42개의 절단 지점을 차례로 조사하는 작업에는 수개월의 시간 영역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단계는 케이블 전용 수선선의 배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동 가능한 케이블 수선선은 약 70척에 불과합니다. 4개 대양에 분산된 42개의 절단 지점을 동시에 수리하려면 각 지점의 케이블 특성에 맞는 장비와 전문 인력을 갖춘 선박들이 각각 배치되어야 합니다. 현재 글로벌 수선선 단 내부에서 즉시 동원 가능한 선박은 15척에서 20척 수준입니다. 나머지 절단 지점들은 먼저 출항한 선박들이 임무를 마치고 다시 이동할 때까지 대기해야 하는 순차 처리 구조입니다. 가용한 선박 수와 이동 시간을 고려할 때 가장 낙관적인 작업 조율 하에서도 전체 복구에는 최소 8개월에서 12개월이 소요됩니다. 3단계는 심해 수리 작업입니다. 이번에 절단된 42개 케이블 중 약 60%는 3,000m 이상의 심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깊이에서 작업하려면 해저에서 케이블을 들어 올려 선상으로 인양할 수 있는 특수 장비를 갖춘 원격 조종 수중 로봇, 즉 ROV가 필수적입니다. 심해 ROV 운영은 오프시어 산업에서 가장 정밀하고 까다로운 원격 기술 중 하나로 꼽힙니다. 심해에서 단 하나의 케이블 결속과 인양, 접합 및 재매설 과정을 완료하는 데만 통상 5일에서 7일간의 연속적인 ROV 작업이 필요합니다. 4단계는 러시아 해군 자산의 방해 가능성입니다. 현재 북대서양과 발트해 진입로 등지에서 수선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민간 수선선들의 작전 구역에는 최초 공격을 감행했던 러시아 해군 자산들이 여전히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군사 자산이 민간 선박에 접근해 가하는 물리적 위협이나 기동 방해 혹은 이미 수리를 마친 구간을 다시 절단하는 재도발 가능성은 기술적인 해결책으로 방어하기 어려운 핵심 변수입니다. 러시아가 복구된 섹션을 다시 절단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전체 수리 타임라인은 무기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번 케이블 절단 작전을 통해 러시아가 노리는 구체적인 전략적 목표는 4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서방의 금융 제재 무력화입니다. 평소에 3% 수준으로 떨어진 스위프트 시스템 하에서는 미국과 유럽 정부가 러시아를 고립시키기 위해 구축해온 자산 동결이나 금융거래 추적 등의 제재 수단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마비는 곧 서방의 경제전쟁 집행 메커니즘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둘째는 나토 군사통신의 비대칭적 격하입니다. 나토의 고대 역폭 정보 집약적 군사작전이 80%의 대역폭 감소를 겪으며 위성통신으로 전환된 반면 원래부터 저대역폭 환경에 맞추어 설계된
러시아군의 지휘 통제 교리는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서방의 작전 환경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저대역폭 환경으로 강제 전환한 것입니다. 더욱이 위성통신은 해저 케이블에 비해 러시아 신호정보 수집 자산에 노출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셋째는 서방 정부에 대한 내부적 경제 및 정치 압박입니다. 유럽 내에서 하루 400억 달러에 달하는 클라우드 중단 비용과 한 달 이내에 닥칠 생필품 공급망 마비는 서방 민주주의 국가 내부의 여론을 악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합니다. 갈등의 대가를 체감한 유권자들의 불만은 각국 정부의 외교적 타협을 압박하는 강력한 정치적 무기가 됩니다. 넷째는 정보 우위의 확보입니다. 수집망이 한정된 케이블 통신과 달리 위성 통신은 위성 커버리지 전체 영역에서 신호 가로채기가 가능하므로 러시아 지상기지와 수집 플랫폼의 정보 획득 용이성을 비약적으로 높여줍니다. 한편 베이징 등 주요국 지도부 역시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향후 전략적 계산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을 둘러싼 해저 케이블 경로는 중국 해군 작전 구역과 겹쳐 있어 이번 러시아의 작전은 향후 대만 봉쇄 시 물리적 군사 행동 없이도 통신 고립을 달성할 수 있는 실증된 템플릿을 제공한 셈입니다. 또한 약 3조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관리하는 중국 역시 스위프트 마비의 영향권에 있으나 내수 중심의 독자적 결제 인프라 비중이 높아 서방 금융 시스템에 비해 상대적인 비대칭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수억 명의 서방 민간인들이 일상적인 화면 너머로 인터넷 불통과 금융장애라는 실질적인 불편을 겪게 되면서 군사적 사상자가 아닌 일상의 마비를 대가로 치러야 하는 이번 갈등의 정치적 지속 가능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프라의 부재를 무기로 삼은 이번 해저 케이블 차단 작전은 서방의 모든 구조적 강점을 동시에 약화시키는 가장 정밀한 다영역 격화 작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